네, 나오세요. 네. 아, 잠깐 이거 본인 접속하세요. 네. 지금이 준영 씨 발표. 네, 맞습니다. 저게 미세 컨트롤을 좀 필요해요. 아, 네네네. 네, 다음 발표를 맡은 조정 박준영입니다. 네, 저는 게시판 이미지랑 글, 크리에이트 부분을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CRUD가 다 되지만 시간 관계상 크리에이트 하나만 발표하는 걸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바로 발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등록 부분 제 목차입니다. 엔티티 클래스를 먼저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다음 뷰부터 시작해서 정방향으로 이어지는 그 구조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잘 안 보이시겠네요. 이거 다크 모드로 해놔가지고. 본인 설명 못할 거예요. 일단 그럼 코드를 같이 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윈도우에 이거라 그랬나? 이거 내리면 안 되죠? 이건 이렇게 하면 되나요? 오호. 그 정도 해도 컨트롤 1번 해버리면 잘 보여요. 네. 위치가 조금 애매한데. 괜찮아, 그 정도는 다. 알겠습니다. 네, 엔티티 클래스 먼저 설명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저희가 살짝 빠뜨렸지만 제가 누락된 부분을 한번 설명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엔티티 클래스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데이터베이스에 직접적으로 이제 테이블을 생성해주기 위한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엔티티 클래스에 선언된 멤버 변수가 각각의 데이터베이스의 컬럼명이 되고요. 각각 여기 엔티티 클래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노테이션들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id나 뭐 컬럼, 뭐 테이블, 엔티티, 뭐 매니투원 정도까지는 다들 이용해 보셔서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처음에 그 문제점이 하나 있었는데 저희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 이전에 샵에서 진행했던 그 프로젝트는 MySQL로 저희가 했지 않습니까? 근데 MySQL은 여기 Generated Value에서 이제 스트래티지 부분에 오토, 즉 이제 아이덴티티라고 자동으로 그 MySQL을 인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오토를 해놨을 때 그 프라이머리 키가 증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아무런 문제점이 없이 1부터 모든 그 테이블들이 1부터 동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라클로 하니까 이것만 지정해 놓고는 그 모든 테이블이 1부터 시작하지가 않더라고요. 그 프라이머리 키가. 그래서 회원을 만들면 멤버 테이블에 1이 먼저 저장이 되고 보드 테이블에 글을 쓰면은 2부터 시작하더라고요. 프라이머리 키가.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찾아본 결과 오라클은 시퀀스 제네레이터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각 테이블마다 어떤 제네레이터를 각각 따로 지정을 해 주어야 그 이제 이 테이블들이 그 프라이머리 키를 공유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시퀀스 제네레이터라는 어노테이션을 이용해서 이제 각각의 제네레이터 이름을 직접 지정해주고 그 시작 밸류를 1로 지정해서 그 값을 여기 이제 이 프라이머리 키의 제네레이터로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혹시 다음에 JPA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실 거면 이 부분 한번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라고 제가 하나 적어 놓은 게 있는데 모델 매퍼라는 라이브러리를 저희가 쓸 수가 없었어요. 데브툴즈라는 그 라이브러리와 충돌이 일으켰거든요. 그거를 해결하지 못해서 저희는 모델 매퍼 역할을 하기 위한 생성자 오버로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JPA의 그 오라클 시퀀스 전략 부분 그 한번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 뭐 뷰 페이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말로 설명을 넘어갈게요. 뷰에서 갭 매핑 방식으로 불러오는 거라서 이건 말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게시판 글쓰기 버튼을 누르면 이게 A 태그에 하이퍼링크에 적혀 있는 그 매핑된 주소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걸 컨트롤러에 받아서 이제 뷰를 뿌려주는 단순한 갭 매핑 컨트롤러 작업이었고요. 그다음 포스트 부분도 여기까지 뷰까지는 다들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글쓰기 버튼을 눌렀을 때 보여드리면서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긴 하네요. 지금 이거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거 있나요? 데이터베이스 없습니다. 아, 없습니까?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네. 글쓰기 버튼, 저장 버튼을 눌렀을 때 폼 안에 있는 정보들을 액션 태그로 이제 액션 태그에 있는 매핑 주소로 보내서 컨트롤러에서 가공하는 작업을 하는 이제 그 프로세스를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이따 컨트롤 부분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뷰에서 이거는 좀 설명드려야 되겠는데, 자, 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핸들바라는 거를 이용을 했습니다. 핸들바라는 걸 이용을 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이렇게 좀 특이한 구조가 보이시겠죠? 이제 스크립트 태그에 id가 달려 있고 이제 id 값으로 이제 이거를 자바스크립트에서 변수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핸들바 템플릿입니다. 핸들바 템플릿은 이제 그 각각의 여기 뭐 이미지 소스나 아니면은 a 태그의 하이퍼링크 아니면 그냥 뭐 텍스트에 있는 밸류 값 같은 거를 머스태치라는 기호, 표기법을 이용하여 그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그 템플릿 하나의 그 라이브러리입니다. 이거를 이따가 사용하는 방법을 제가 그 뷰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프로젝트에서는 저희가 이미지 소스 파일의 원본명 그리고 이제 물리 파일의 경로 값을 저희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걸 바로 JS에서 보여드리면 잠시만. 네. 이거 지금 혹시 밴드에 해당 PPT나 자료 다 올려져 있나요? 아니 아직 안 올려져 그거 있어요. 올려주세요. 사람들 이거 안 보이면은 자기 각자 그 받아서 보면서 그거 하고. 지금 근데 이거 하고 그러면 따로 저장이 안 돼 파일상으로. 저쪽으로 그러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아마 좀 궁금할 것 같은데. 네, 기본적으로 드래그 앤 드랍 이벤트를 저희가 기본적인 이벤트를 방지를 하고요. 어제 보여드렸다시피 드래그 앤 드랍을 하면은 그냥 그 웹사이트 창에 이미지가 이제 사이트의 형식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거를 방지를 하고 이제 잠깐만요. 이게 맞나? 오케이. 네. 그리고 이제 업로드라는 비동기 통신을 AJAX 비동기 통신을 이용을 하여서 이제 업로드라는 URL 매핑 주소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컨트롤러에 있는 이제 매핑 그 리스폰스 엔티티로 이제 매핑을 받은 그 레스트 컨트롤러가 그 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뷰에 뿌려주는 작업을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그건 이따가 컨트롤에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컨트롤입니다. 앞서 이제 이 비동기 통신을 URL 매핑 형태로 그 REST 컨트롤러로 보내거든요. 네, 아까 보셨듯이 업로드라고 지정된 매핑 주소로 그 이제 보내게 됩니다. 정보를. 그래서 그 정보를 받아서 이제 비동기 통신을 진행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물리 파일, 그 이미지 파일이나 뭐 일반 파일들을 가지고 통신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파일에 저희는 경로를 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로를 가지고 이제 업로드 파일이라는 저희 서비스에서 메서드를 실행하게 되면은
그 파일 그 원본 파일명을 UUID로 바꿔주고 UUID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루트 패스라고 해서 기본적인 이 파일명을 이제 저장하는 경로, 물리 파일 경로를 같이 지정해 주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물리 파일 경로에 조금 더 육안으로 구별하기 쉽도록 날짜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오늘 날짜면 오늘 날짜에 올린 자료들만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이제 로직입니다. 이게 뭐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나중에 질문 시간에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뭐 민우 씨가 질문을 받았지만 좀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저희는 뷰에서 받아온 정보를 DTO에 저장을 해서 그거를 엔티티에 다시 매핑하고 있는 작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뷰에서 그 정보를 받아 오려면은 사실 request get parameter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특정 변수의 값을 저장해서 그거를 뭐 엔티티에 다시 매핑을 한다든지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배웠던 부분에서는 DTO에 유효성 검사가 존재합니다. 여러분도 다 만들어 보셨겠지만 DTO 자체에 not blank나 not empty라는 유효성 검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뷰 페이지에서 입력했을 때 입력 폼에 있는 거기에서 이제 적용되는 그 뭐랄까 밸리데이션 이거든 유효성 검사거든요. 이제 이거를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DTO를 만들었었어야 했고요. 그래서 그 라이트 폼을 다시 가보시면은 네 여기서 저희가 미세 컨트롤 th object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name에 들어가 있는 파라미터라는 name이란 파라미터에 들어가 있는 그 밸류 값 name이란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밸류 값을 보드 DTO라는 형태로 보드 DTO형으로 백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그 타임리프 문법이고요. th object라는 문법을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백에서 DTO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부분으로 넘어가면 좀 길 수도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한번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물리 파일 경로가 처음에 저희가 문제가 생겼었는데 이 웹앱이라는 폴더가 없었어요. 부트에서는 이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없으니까 세션에 있는 어떤 특정 파일에 저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장할 때마다 그 저장된 파일의 이름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 본 결과 이거를 이렇게 만든 이유는 세션에 뭔가 이미지를 저장해서 이 세션이 유지되는 동안만 그거를 이제 저장을 해놓고 이 세션이 꺼지면 거기 있는 정보가 휘발돼서 이제 저장 공간 아끼기 위해서다라고 저희가 추측을 해서 그러면 그냥 진행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이미지가 올라가질 않았어요. 이미지 올리는 것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찾아보니까 이 웹앱이라는 물리 파일 경로를 만들어 주어야 이 파일 서비스 어디죠? 네. 여기 보시면 저희가 루트 패스를 이렇게 지정해서 이렇게 리턴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리턴하고 있거든요. 여기 리퀘스트 get 세션의 서블리 컨텍스트까지가 이 프로젝트에서 이제 웹앱이라는 폴더까지를 특정해 주는 겁니다. 네, 웹앱이라는 폴더까지를 특정해 주는 거라고 제가 공부를 하니까 구글링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웹앱 하위에 이제 루트 패스 아까 말했던 업로드라고 적혀있죠. 업로드라는 파일 하위에 이미지라는 파일 하위에 이미지를 넣겠다. 근데 이미지라는 파일 하위에 이제 디렉토리를 make date 디렉토리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연, 월, 일 폴더를 각자 따로 생성되게 만들면서 거기에 이미지를 저장하겠다라는 로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보셨겠지만 이제 웹앱 하위에 이미지가 이렇게 좀 길긴 한데 이런 식으로 다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좀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다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뭐 파일이 아니고 기본적인 보드 이제 크리에이트 부분, 레파지토리와 소통하는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여러분들도 많이 하셨던 작업이라서 뭐 빠르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세션을 이용해서 개인정보를 로그인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 세션에 있던 멤버의 정보를 받아와서 그 보드 엔티티, 즉 보드라는 테이블에 있는 컬럼에 있는 그 값을 교체해주는, 아까 보셨던 그 생성자를 이용해서 교체해주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뭐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저희가 조금 큰 오류가 있었어요. 저희가 착오가 있었던 부분인데, 분명히 멤버 아이디를 참조하고 있고 멤버 아이디는 인트형 혹은 롱형이 숫자형인데 그럼 어떻게 멤버형을 인식하고 그걸 바로 넣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 그 고민이 꽤 길어졌고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실 샵에서는 모델 매퍼라는 걸 이용해서 그걸 처리를 했더라고요. 저희는 그냥 하려다 보니까 답을 찾지 못해서 저 이제 제가 집에서 이거 혼자 그냥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생성자를 넣어서 그냥 멤버를 교체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만들어 보니까 이 JPK에서 그거를 인식하고 바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추측해 본 결과 아까 보드 자바에 이제 조인 컬럼으로 연관관계를 매핑해 줬잖아요. 그럼 이제 컬럼 네임이 지금 저희가 멤버 아이디를 참조하고 있어요. 그럼 이 멤버 아이디를 참조한 값이 거기에 매핑된다라고 저희가 추측을 했고, 마찬가지로 보드 이미지도 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매핑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됐고,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그러니까 이미지 없이 그냥 게시글만 올리는 로직이고요. 그 밑에 이제 여기 DTO에 제가 여기 별표를 좀 쳐놨는데, DTO에서 이제 겟 파일을 받아와서 배열에 저장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아까 이제 JS에서 여기입니다. 저희 이제 submit이라고 폼을 이제 폼 액션에서 submit 버튼을 눌렀을 때 거기 있는 폼 내용의 정보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submit의 기본적인 액션을 막아버리고 새로운 submit을 만들어서, 새로운 submit이 실행됐을 때 폼 태그 아래에 인풋이 하나 더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파라미터 이름이 파일즈라는 어떤 배열이 될 수 있는 어떤 인풋 태그를 하나 더 만들고, 거기에 밸류 값을 이제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밸류 값을 들고 간다고 저희가 해놨거든요. 이 밸류 값을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이 href는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href라는 속성 값을 가지고 온다는 말입니다. 네, href에 들어있는 속성의 값을 가지고 온다는 말이고, 이제 여기 있는 this는 잠시만요. 뷰 페이지가 어딨지? 네, 여기 있네요. 아까 딜리트 버튼이란 클래스였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jQuery 문법상 이걸로 시작해서 그 하위에 있는 메서드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this는 이 처음 받은 이 델리트 버튼을 뜻합니다. 클래스 델리트 버튼. 그 델리트 버튼에 있는 href 속성의 값을 가져온다는 말이거든요. 이거를 그 밸류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저희가 풀 네임은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제 폴더명까지 같이 한 이제 그 파일의 풀 네임이고요. 어쨌든 그거를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온 인풋 태그를 이제 하나 만들어주는 그 서밋을 저희가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오면은,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이제 보드 DTO에서 그 파일을 직접 꺼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저희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오브젝트의 DTO 형식으로 값이 넘어오고 있기 때문에 딱히 다른 처리를 해주지 않아도 DTO에 있는 그 겟 파일을 꺼내서 파일에 담아둘 수가 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이거는 이제 파일이 없을 때는 그냥 이제 이 메서드를 빠져나가겠다는 말이기 때문에 익히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가 있을 때 그 파일에 있는 이미지를 하나씩 다 꺼내서 이제 이거는 14번째까지 자르고 그 뒤에를 갖고 오겠다는 말이거든요. 저희가 풀네임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폴더 이름이 다 들어가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폴더 이름을 다 잘라버리고 실제 파일 이름만 가지고 오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연관관계 매핑을 했던 것처럼, 그 생성자 오버로드를 만들었던 것처럼
이미지 파일도 마찬가지로 만들어서 이제 뉴 보드 참조하고 있는 보드 객체의 어떤 값, 그 다음에 테스트 파일 네임은 저희가 아까 그 앞에 폴더명을 잘라버리고 남은 순수한 그 UUID로 된 파일 이름, 그리고 풀 네임은 이제 폴더를 포함한 전체 이 파일의 풀 네임을 가져온 변수를 이제 그 파일 엔티티, 그러니까 그 보드 파일 테이블의 컬럼으로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세이브로 그걸 이제 커밋 시켜주는 부분까지 해서 저희 이제 그 보드의 크리에이트랑 이미지 크리에이트는 끝이 났고요. 일단 Q&A 부분으로 넘어가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조금 너무 방대한 걸 줄이려고 해서 많이 못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이 있으시면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질문이 있는데 네, 일단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그 시퀀스 제너레이터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걸 할때 여러 개 각각 엔티티마다 설정을 해주죠. 네, 엔티티마다 시퀀스 제너레이터 이름을 설정을 해서 그거를 여기 프라이머리 킬에다가 다 직접 지정을 해줬습니다. 근데 네. 하면은 그 이름을 설정한 대로 그냥 시퀀스가 여러 개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각각. 그쵸, 그 시퀀스 전략 그 제네레이터가 이거기 때문에 이 제네레이터별로 시퀀스가 따로 분리가 돼서 1부터 시작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같아지면은 공유가 되겠죠. 이름 설정한 대로 그냥 시퀀스가 설정이. 네, 그럼 이제 여기 이제 이게 다르게 설정을 할 거지 않습니까? 시퀀스 제네레이터 이름을. 네, 그러면은 시퀀스가 분리된 채로 그 테이블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프라이머리 키가. 네. 그거 한번 더 보여주세요. 보드 엔티티 클래스 외에 유저라든지 멤버라든지 보여드릴까요? 그거를 비교해서 보여주면은 좀 더 이해가 그럼 멤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멤버도 여기가 있거든요. 여기랑 변경해서 네, 이렇게 제네레이터 이름을 변경을 해서 여기에 지정을 해주면 시퀀스가 분리가 됩니다. 네. 나도 질문해서 네네네. 그 아까 그 get date 패스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예예. 그 부분 한번 좀 혹시 그 메서드를 그 따로 만드셨나요? 그러니까 그 파일 경로를 그 뭐 월1 네, 맞습니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메서드 자체를 루트를 보여드릴까요? 예,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고 두 번 그게 이제 궁금했는데 거기 그 지금 보니까 웹앱 하위로 그 폴더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부트 이제 전체 설정사 그거 애플리케이션 프로퍼티즈 설정에서 혹시 그 업로드 경로 패스 부분 지정하는 거 혹시 한번 해보셨나 싶어서. 그거 따로 건들진 않았습니다. 그거는 네, 네. 보통 일반적으로 자료가 뭐가 제일 많냐면은 이제 애플리케이션 프로퍼티즈라는 그 설정에다가 이제 그 내가 해당 프로젝트 내부에 올리고 싶은 그 경로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스프링 부트가 기본 디폴트 바라보는 경로 자체가 그 리소스 스태틱 쪽에 이게 다 잡혀 있어요. 그래서 네. 뭐 자바스크립트라든지 이런 뭐 HTML 정적인 이제 그런 것들이 자동으로 다 매핑이 다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애플리케이션 프로퍼티즈에서 해당 경로를 추가를 해서 해당 사용하고 싶은 컨트롤러에서 패스 밸류라든지 이런 그 해당 애플리케이션 프로퍼티즈 설정된 있던 그 변수 값을 해당 컨트롤러에 불러와서 이렇게 사용하는 게 있는데 혹시 그것도 혹시 검토를 해보셨는지 아니면 그냥 저게 그 루트 디렉토리라고 해서 그냥 웹의 하위로만 그냥 그것만 이렇게 고려를 하셨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일단 처음에는 저희도 이제 그거를 이용하려고 해서 샵을 저희가 참고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샵에는 웹 MVC 컴픽이라고 해서 이제 업로드 패스를 여기서 이용하는 게 있더라고요. 네. 이제 보면 이제 업로드 패스라는 게 샵에 저기 프로퍼티에서 저렇게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용하는 게 있는데 일단 근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전체 이 파일 서비스 부분은 저희가 구글링에서 많이 참고를 한 겁니다. 네, 구글링으로 많이 참고를 해서 저희가 사실 이 부분은 가져와서 조금 수정한 것밖에 없어서 저희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서밖에 일단은 작업을 못했고요. 네, 그래서 선생님 말씀대로 그 파일 서비스 그러니까
프로퍼티에 있는 업로드도 충분히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충분히 한번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이게 보통은 네. 제일 일반적으로 그거를 제일 많이 쓰고요. 아 원래 그거를. 사실 이게 더 조금 유니크한 거예요. 아, 그리고 그 실제로 실운영 환경에서 작업할 때는 절대 이렇게 안 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테스트 이제 개발 환경이다 보니까 지금 하나의 그 프로젝트 안에 지금 다 집어넣고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절대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테스트 용도로 웹앱 밑에 만들건 뭐 리소스 밑에 스태틱 밑에 그 폴더에 뭐 이미지를 올리건 그거는 사실 문제가 안 되고요. 이걸 실제로 외부 파일에 배포를 해서 실제 운영 환경을 하게 되면 절대 이렇게 안 합니다. 네네네. 안 하고 항상 파일 서버라는 이런 거 다 분리를 다 시킵니다. DB도 그렇고. 지금은 우리가 윈도우즈 운영 체제에 지금 서버 온갖 다 띄워놓고 지금 작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웹 서버든 뭐 DB 서버든 이렇게 파일 서버 지금 프로젝트 지금 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지금은 이제 테스트 용도니까 지금 웹앱에 하건 리소스에 스태틱을 하건 이제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꼭 실 운영 환경으로 배포했을 때는 이렇게 안 한다는 거. 네 알겠습니다. 그 서버 그거 할 때 꼭 무조건 그 어떤 서버에 뭘 쓸 건지를 꼭 그거를 검토가 들어가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만 일단 조금 참고해 주셨으면 하고. 네네. 사실 웹앱은 저도 이제 그 이렇게 하는 거를 저도 처음 봤어요. 아 보통은 패스 그 아까 설정에서 그 보통 작업을 다 하거든요. 왜냐면은 해당 프로젝트의 모든 설정 거기 다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통 하니까 그게 좀 신기했고, 그다음에 유효성 검사 부분에 그 아까 DTO에서 그 이제 not blank 메시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설정했잖아요. 네. 근데 뭐 알겠지만은 우리가 뷰상에서도 이거 지금 버튼 눌려야 유효성 체크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뭐 선택의 항목인데 그 자바스크립트 상에서 해당 그거 클릭해서 한 항목마다도 이렇게 뭐 그 유효성 체크도 가능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게 조금 그 일불렁량 결정 그렇게 했겠죠. 그냥 실시간으로 한 개씩 항목을 유효성 검사할 거냐, 아니면 그냥 뭐 버튼 눌렸을 때 그냥 전체로 이렇게 할 거냐. 근데 네. 보통 일반적으로는 아이디 검사를 할 때 버튼 안에 있을 거잖아요. 또는 아니면 그냥 바로 실시간으로 AJAX에서 내가 입력했던 값을 바로 보내서 리턴 받아서 바로 그 체크를 한다든지.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예, 이게 지금은 이제 뭐 테스트니까 버튼 눌려서 그냥 일괄적으로 전체, 그러니까 입력을 다 하고 나서 버튼을 눌려야 유효성이 지금 체크가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궁금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혹시 그렇게 사용한 이유가 있는지, 그냥 테스트라서 그냥 일단 뭐 그냥 넘어간 건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요. 아까 멤버 쪽 처음에 보셨을 때는 그 바인딩 리절트라고 아까 설명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효성 검사를 DTO에 있는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보드 부분은 그 물론 눌렀을 때지만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만들어 놨고, 제가 이제 서밋을 눌렀을 때 타이틀 부분에 밸류가 없다면 일단 언어창을 띄워주세요라고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이런 식으로 AJAX로 이용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그거를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그냥 일단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냥 눌려서 그냥 대체를 한 거예요. 네네 일단은 그렇게 해놨습니다. 네네. 물어봤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제 마지막은 네. 그 아까 뷰에서 그 아까 그 핸들바 그 이제 라이브러리 쓰는 거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서 그 해당 클래스의 이름이 아까 제가 대충 지금 기억이 그게 업로드 파일 리스트라고 클래스가 되어 있었고, 네. 그게 뭐 BTN 이게 매핑되는 그 클래스 이름 그거. 네 잠깐만요. 네. 여기 잠깐만요. 일단 네 이겁니다 이거. 그거 업로드 파일 리스트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달러 표시 옆에 업로드 파일 리스트 저거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더블 클릭이요? 네. 그래서 그 컨트롤 C 해가지고 그게 어디 있는지를 내가 한번 좀 그거를 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못 봐가지고 내가 뷰 페이지. 네, 뷰페이지인데 일단 이 문법은 업로드 파일에서 하위에 있는 버튼이라는 거는 네, 충분히 그거 인지를 하실 클래스 거고. 네. 파일 위치를 제가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컨트롤 F가 좀 찾아. 요거. 네, 여기 이거를 있습니다. 보여줬는지 아니면 그냥 내가 못 봤는지 이게 궁금했었어요. 요거 해서 이제 그 해당 그 하위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버튼 찾아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저거를 내가 위치가 궁금했어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그
진짜 마지막 한 개. 네네네네네. 그 시퀀스 제너레이터 그거 할 때 네. 뭐 스트레이지 전략이 네 가지가 있잖아요. 뭐 오토랑 뭐 아이덴티티랑 뭐 시퀀스 랑 테이블이랑 하나 있습니다. 뭐 있는데 네. 그 보통은 우리 오라클은 이제 오라클도 그렇고 MySQL도 그렇고 그거 만드는 방법이 조금 다른데 MySQL은 해당 테이블을 생성할 때 그때 오토 인크리먼트를 이렇게 주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라클은 시퀀스 자체 객체를 따로 만들어야지 연동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뭐라 해야 될까? 만약에 오토 말고 이제 밑에 이 시퀀스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동작 혹시 한번 확인해 보셨는지? 그러니까 지금 시퀀스 제너레이터를 만들었잖아요. 그거 부분은 오토면은 부트가 알아서 이제 잡아주니까 상관이 없는데, 근데 이 부트에서도 전략이 지금 거기 시퀀스를 쓰는 게 있으면 그 시퀀스 항목이 있거든요. 지금 오토라 돼 있지 않습니까? 제너레이션 타입이 오토라 돼 있는데 이게 두 번째가 아이덴티티고, 그러니까 세 번째가 아마 시퀀스일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시퀀스를 했을 때 혹시 동작이 또 하는지, 왜냐면 그게 시퀀스 전략 타입이 그걸 만든 이유가 이 오라클 요거 하려고 만든 거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그것도 한번 궁금해서, 왜냐면 나는 부트를 MySQL랑 작업을 해서 제가 오라클 잘 몰라가지고 일단 시퀀스로 바꿔 작업을 해서 잘 구동되는 거 확인을 했지만 확인을 했고요. 제가 공부하기로 오토라는 게 사실 알아서 이 엔티티가 데이터베이스를 인식을 해서 MySQL이면 아이덴티티로 바꿔주고 오라클이면 시퀀스로 바꿔준다라고 제가 배웠거든요. 제가 네. 공부를 했거든요. 기본으로 이제 부트의 전략인데, 네. 그래서 나는 이제 저게 궁금했던 거라. 그러면은 시퀀스 제너레이터 에너테이션 썼는데 굳이 왜 오토를 할까? 라고. 왜냐면은 아까도 시퀀스로 그 전략 패턴이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오토로 하면은 이게 시퀀스로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시퀀스로 되고, 그 시퀀스로 했을 때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는 시퀀스를 생성해 주지 않으면은 모든 테이블이 그 프라이머리 키를 공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퀀스 생성한다는 개념이랑 여기서 시퀀스를 지정해 준다라는 개념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정을 해 준다는 거는 그냥 이제 생성되어 있는 시퀀스를 쓰겠다라는 개념인 것 같고, 생성하는 건 이제 시퀀스 생성하는 거죠. 만약에 생성이 안 돼 있으면 뭐 생성되어 있는 시퀀스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모든 테이블을 공유를 하고 있는 상태가 돼 버리는 거고, 시퀀스를 생성해 놨기 때문에 이제 각각의 테이블에 맞게 프라이머리 키로 작동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답변이 이게 맞긴 한데, 네. 내가 물어본 거는 이제 어쨌든 시퀀스를 생성했잖아요. 네. 이제 전략 지정을 이제 시퀀스로 해도 되는데, 근데 오토가 기본이 이제 아까 시퀀스로 잡아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토를 한 건지 아니면 시퀀스로 해도 되는데 그냥 그거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지정 자체를 생성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생성은 시퀀스는 해놨는데 그거를 이제 저기 전략 오토 그리고 시퀀스 두 개 중에서 오토를 사용한 이유가 그냥 궁금했던 거예요. 그냥 저거 자체가 그냥 부트에서 지정된 게 오라클이면 시퀀스로 잡아주기 때문에 오토로 썼습니다. 여기 이제 답변인 거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궁금했던 거는, 그러면 시퀀스를 해도 동작을 하지만은 오토에 있는 기본 부트에서 잡아주는 전략에 썼다라는 거예요. 난 그걸 이제 물어보려고 질문을 했는데, 네. 네, 근데 뭐 당연히 생성을 해야 뭐 지정을 해서 뭐 그거는 뭐 당연히 아는. 당연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네. 네. 아무튼 제가 궁금한 거는 일단 다 물어. 네,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네. 네, 다음 순서로 이제 그 보드랑 이미지 테이블의 업데이트 쪽을 발표하게 된 이조원 최동규라고 합니다. 목차는 이제 저는 구성하기를 이제 뷰부터 해서 쭉 내려오면서 하나씩 살펴볼 예정이고요. 이제 먼저 뷰를 보시겠습니다. 뷰를 보면요, 여기서 저는 어떤 식으로 구성을 했냐면, 여기서 짚어야 될 부분, 포인트랑
그리고 여기서 있었던 이슈들이랑 그리고 그 이슈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런 식으로 한 목차당 이렇게 구성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그대로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포인트, 뷰에서의 포인트는 앞에서 저희들이 계속 강조를 했는데 이제 th 오브젝트를 사용해서 그 인풋 태그의 네임별로 밸류 값을 따로 받아서 D2에 저장을 해서 그것들을 이용해서 가공을 어떻게 하거나 뭐 저장을 하거나 저희 마음대로 커스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네, 그런 방법들을 이용했고요. 그리고 이 업데이트잖아요. 업데이트 시에 파일들을 업로드 파일을 올리고 그리고 삭제하고 추가하고 뭐 파일이 이미지 파일이 2개가 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은 크레이트 때 사용했던 그 AJAX 통신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비동기식으로 올라가면 업로드 파일 인식하고 디스플레이에 뿌려주고 이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엄청 중요하게 발표하면서 앞 발표자님께서 강조를 해주셨는데 저희는 이제 폼 태그 안에 이제 담긴 값을 인풋이라는 태그 안에다가 인풋 서밋을 눌렀을 때 인풋이라는 태그로 감싸서 이제 그 네임은 파일 배열, 파일즈라는 배열로 만들어주고 밸류 값은 이제 파일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가공된 파일 이름이 그 풀네임이라는 변수로 통해서 들어갔었단 말이죠. 그거를 이제 넘겨주는 방식이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게 있었습니다. 처음에 여기서 upload.js 저희 이 자바스크립트를 구성해 놓은 거에 보면요. 여기 보면 파일 서미션 하면 그러니까 버튼이 저희 이제 크리에이트 할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크리에이트 할 때는 그냥 저장만 누르면 수행이 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는데 이게 이제 뷰로 가서 여기서는 이제 저장을 누르고 또 삭제라는 다른 기능을 수행해야 되는 버튼이 만들어져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로 고정을 해버리니까 삭제를 해도 저장을 해도 그러니까 뭔가 하나가 동작을 하지 않는 이제 불완전한 상태가 돼서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보이실지 엄청 작네요. PPT 올려놓은 거에서는 이렇게 보이실 거거든요. 네, PPT 밴드에 올려놨는데 궁금한 분들은 그거 받아서 한번 보세요. HTML을 들어가서 한번 코드를 보여드릴게요. 그 페이지가 몇 페이지? 28페이지. 네. 잘 보이네. 네, 이 부분입니다. 화면에 보이시죠? 여기서 이제 보드 아이디는 이제 컨트롤러에서 그 전에 이제 저희는 디테일 페이지를 리드 온리로 해놓고 디테일 페이지에서 수정을 누르면 수정 페이지로 들어가게 설정을 해놨단 말이죠. 거기 이제 디테일 페이지 안에 모델 어트리뷰트로 이제 보드 안에 그 보드에 있는 정보들을 보드 디테일이라는 걸로 해서 담아놨어요. 안에다가 정보를 담아놔서 이제 여기서 자바스크립트 변수로 이렇게 board.id 해서 id를 가져올 수 있게 특정을 이렇게 만들어놨거든요. 변수 값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딜리트 버튼을 눌렀을 때는 이제 딜리트 이 modify 폼이라는 아이디는 여기 위로 가보시면 폼 태그예요. 폼 태그 감싸고 있는 폼 태그거든요. 세밀한 컨트롤이 필요하네요. 이 폼 태그의 이름이 아이디가 modify 폼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삭제 버튼을 눌렀을 때는 이제 ATTR로 속성 추가하거나 속성을 변경할 수 있는 저희 HTML 방법이잖아요. 그 액션을 저희가 다시 한번 보여드려야겠네요. 여기 비워놨었거든요. 여기 보면 액션이랑 메서드 쪽에 빈 공간으로 널값이 그러니까 자바에 널값 넣어놓은 것처럼 빈 문자열로 넣어놨단 말이죠. 이거를 여기 이제
attr 속성의 액션 부분에 그 빈 문자열이 있는 곳에 이걸 대체를 하는 거예요. 액션 부분을.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그리고 이 보드넘이란 변수는 아까 전에 모델 어트리뷰트로 가져온 저희 이제 보드 게시판 특정된 번호. 그거를 이제 넣어서 딜리트를 수행할 수 있게. 메서드는 get 방식으로, 그럼 딜리트는 get 매핑으로 받을 수 있겠죠? 그렇게 서밋이 되고, 아래는 이제 세이브 버튼은 아까 앞에서 크리에이트 하면서 만들어놨던 그것들을 이제 세이브 버튼으로 분리를 해서 아래 다 가져온 겁니다. 또 똑같습니다. 액션은 이렇게 액션 자리에 이제 보드하고 MD 범위 주소와 Q&A 넘버 변수를 담고 포스트 형식으로 보내는 거죠. 그리고 아래 이제 그 열심히 별표하면서 설명해 주셨던 인풋 타입에 이렇게 파일즈라는 이름의 배열로, 그리고 인덱스가 이제 누를 때마다 이치라 돼 있잖아요. 파일을 하나 올리면 인덱스 값이 처음엔 0으로 지정이 돼요. 그리고 두 파일을 하나 더 올리면 인덱스 값이 늘어나서 1. 그러니까 파일즈 0, 파일즈 2 해서 이 파일즈라는 배열을 받는 게 또 DTO 값으로 있고, DTO에 있거든요. 파일즈를 받을 수 있는 게. 그래서 그게 하나하나 파일을 특정해서 이 파일이 뭔지 아까 여기 그거 풀네임 들어가는 거 앞서 설명하셨잖아요. 크리에이트 하시는 분이. 그게 들어가서 따로따로 받을 수 있는 거죠. 이 데이터를 구별해서 받을 수 있는 거죠. 파일즈라는 배열 안에 다 0, 1, 2, 3, 4 이렇게 구별해서 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선생님이 질문하신 업로드 파일 리스트 델 버튼 이 부분은 이제 폼 태그 안에 있는 게 중점이거든요. 폼 태그 안에서 인풋이 아래 생성이 돼야지. 어펜드가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어펜드. 이 폼 태그 안에 생성이 되는데 밖에 생성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폼 태그 안에 집어넣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밖에 있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인풋이라는 것이 밸류 값을 넘겨야 되는데 넘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뷰 설명이 좀 길었네요. 이제 컨트롤러입니다. 컨트롤러도 네, PPT를 참고해 주시면 좀 자세히 보실 수 있는데, 저 컨트롤러의 포인트는 저는 이제 패스 밸리어블이라는 거를 이용을 했어요. 어노테이션을 이용해서 저희가 게시글 번호를 아까 이런 식으로 담아놨었잖아요. 모델 어트리뷰트로 보드.id로 이렇게 특정을 해놨잖아요. q 넘버, 보드 넘버 이렇게. 그 값이 이제 여기 지금 저도 잘 안 보이긴 하는데 포스트 매핑으로 이렇게 ID 값을 달고 넘어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 ID가 특정이 됐겠죠. 게시글 번호가 특정이 됐고, 그 게시글 번호를 하나는 ID, 하나는 롱 ID로 받고, 그리고 조절이 힘드네요. 아까 그거 한 번 더 확대하니까 좋은데요. 잠시만요. 원하는 대로 확대가 안 돼서 아, 네, 이거를 한번 이렇게 크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네요. 네, 잘 보이시나요? 예. 네. 이렇게 따로 받은 이유는 이제 게시글 테이블의 보드랑 파일 테이블이 또 있는데, 그 파일 테이블이 그러니까 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테이블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테이블들 특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수 값을 넘겨서 받아왔거든요. 근데 이 똑같은 게시글 번호 아이디를 받아왔지만 하나는 이제 롱형으로 받아서, 롱 아이디형으로 받아서 이거는 게시글을 특정할 수 있도록 사용하고 있고, 하나는 이제 보드형의 Q&A 넘버라는 걸로 받아서 담아서 이거는 이제 이미지 테이블을 확정할 수 있게, 특정할 수 있게 해서 사용하려고 이렇게 두 가지 변수로, 똑같은 값을 두 가지 변수로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해놨거든요. 여기서 이제 외래키가 중요한데, 이렇게 이 아이디 받은 게 지금 위에 이게 그거거든요. 이게 게시글에 있는 변수 아이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자식 테이블
이미지 테이블이죠. 이미지 테이블의 이제 변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형태를 다르게 받는 이유가 이걸 보시면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아이디 값을 형태를 다르게 받음으로써 그 두 개의 테이블을 특정할 수 있게 만든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나? 오케이. 그 다음 이제 서비스입니다. 이것도 확대를 하겠습니다. 이제 서비스 테이블에서는 이제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것은 이제 트랜잭셔널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그 영속성 컨텍스트에 있는 엔티티 클래스 값들을 저장하는 부분이거든요. 뭐 다른 뭐 메서드들은 익히 보신 것들이에요. 아이디 값을 특정을 해서 그 게시판 내용을 가져오고 그 게시판 내용을 DTO에 있는 값들로 교체해주고 또 이제 파일즈 아까 전에 DTO 안에 담았던 거 열심히 설명했던 거 또 DTO 안에 담아서 하나씩 꺼내서 또 바꿔주고 이 작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업로드 큐 보드라는 이 메서드는. 근데 여기서 중요했던 거는 이게 처음에 이제 참고했던 자료가 샵이었는데 샵에서는 특이하게 이제 그거 샵에서 세이브라는 거를 사용하지 않아도 이게 저장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멤버도 샵을 참고해서 처음에 만들었거든요. 제일 처음에 만들었을 때 그것도 이제 그냥 갈아 끼워 주니까 데이터베이스에 그냥 갔어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겠구나 하고 메서드를 만들었었는데 이게 보니까 동작을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결국 이제 이렇게 올렸는데 DB에 반영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계속 찾아보다가 공부하다 보니 트랜잭셔널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걸 이제 플러시 커밋을 해줘야지 이것들이 작동을 하겠구나를 하고 트랜잭셔널 어노테이션을 달아줬더니 이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셔야 될 거는 이제 리스트형으로 게시글 번호로 특정한 파일들을 모두 담아 처리한다 돼 있는데 이거는 아마 이것도 그 샵이라는 것들 저희 공부하셨으니까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여기서 봐줘야 될 거는 저희는 이제 Q&A 넘버형의 아까 그 보드형의 Q&A 넘버라는 변수를 아까 앞에서 가져왔잖아요. 그거를 컨트롤에서 가져온 걸 쓰고 있다는 거 그거를 이제 주의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문제가 됐던 게 파일의 중복 처리 부분이었습니다. 이 파일의 중복 처리인데 어떤 거에서 썼냐면 계속 하겠습니다. 네.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파일이 이제 수정 페이지에서 이미지가 한 개가 처음에 있었어요. 있었는데 수정을 누르고 파일을 한 개 더 올렸을 때 그러면 1번 파일이 있고 2번 파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장을 누르면 데이터베이스에 1번, 2번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 버리는 현상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왜 그랬나 분석을 하면 일단 파일 값이 이제 중복되는 처리를 저희가 안 하는 것도 있고 파일 서비스 부분에서 그리고 또 이제 처리 안 한 것도 있지만 그 같은 파일 특정을 하려고 했는데도 앞에 이제 UUID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다른 파일로 인식이 돼 버리니까 이게 또 작동을 안 하는 것들이 생겼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앞에서 그 부분이 있었거든요. 앞에서 강의를 들었을 때 먼저 이것들은 먼저 비워주는 작업을 하고 처리를 하면 다음에 이제 크리에이트랑 똑같은 걸 사용을 하면 원래 그거랑 같은 결과값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사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아까처럼 그 파일 서비스 자체에서 그 뭐 서버 스트링을 통해서 이 파일이 있다면 안 올리게 한다 뭐 이런 방법이 있겠지만 뭐 사실 똑같은 파일을 올리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그런 변수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깔끔하게 딜리트를 사용해서 먼저 깨끗한 상태로 만들고 그리고 다시 세이브를 해서 새로 이제 크리에이트를 하는 것처럼 이제 메서드를 구현을 해서 이것들을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티티에서는 아까 중복돼서 말씀드리게 되는 부분은 살짝 넘어갈게요. 시퀀스 제너레이터라는 걸 이용해서
새로 이제 구성을 해서 겹치지 않게 아이디가 겹치지 않게 아이디 값을 공유하지 않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원투맨이랑 매니투원으로 양방향 매핑을 해서 이제 지금 업데이트긴 하지만 이제 딜리트 할 때 고화 객체까지 제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설명 그때 추가해 주시라는 부분으로 패치 타입 레이지라는 이제 지연 로딩 방식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매니투원에 패치 타입 레이지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레이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점이 이게 원래는 보드잖아요. 보드 테이블에서 이미지 테이블을 조회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이 레이지가 아니고 기본 설정이 디폴트 값이 이거라고 해서 즉시 로딩을 한단 말이죠. 근데 즉시 로딩을 하게 되면 저희가 만약 게시글을 조회를 했을 때 아니면 뭐 수정을 할 때 수정을 통해서 이제 조회를 하잖아요. 조회 페이지에서 수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미지를 불러오는 건 상관이 없어. 이미지가 있었을 때는 당연히 테이블을 참조해서 가져오는 게 정상인데 그냥 일반 글쓰기 이미지가 없는 경우에 이미지가 없는 경우에도 이미지 테이블이 조인돼 있으면 이것들을 참조해서 가져와서 데이터를 더 소모하는 그러니까 좀 부효율적인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것들을 이제 매니투원 이 패치 타입 레이지를 통해서 이거를 자식 테이블을 지정해 줌으로써 그런 데이터 소모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슈 아까 시퀀스 공유하는 부분은 발표자분께서 잘 말씀해 주셨고 이제 매피드 바이 부분이 또 문제가 됐었거든요. 매피드 바이에는 처음에 참고했던 자료에서는 그 부모 테이블의 이름이 그냥 테이블 이름이 들어가는 줄 알고 테이블 이름을 썼었는데 계속 매피드 바이가 되지 않았다는 오류를 계속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동작하는가 하고 여러 이제 다른 자료들을 참고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 이 매피드 바이라는 곳에는 이제 자식 테이블에서 조인한 부모 컬럼의 변수 이게 말이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 Q&A 넘버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옆에 보면 이게 이미지 테이블이거든요. 이미지 테이블에서 보드형의 Q&A 넘버가 보드를 참조하고 있다는 거죠. 이 보드라는 게시판을 참조하고 보드형의 Q&A 넘버라는 변수를 쓰고 있는데 이 변수 값을 이 매피드 바이 부모 테이블에서 사용해주면 이게 해결이 된 그렇게 사용함으로써 해결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업데이트 부분은 발표를 마쳤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다음 네. 주셨답니다. 폰